이 신구 권력 갈등이 대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놓고 진실 게임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 직후 통합을 말했던 두 사람, 과연 마주 앉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인사권 대충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만날 수 있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제 정호 청와대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간 인선 갈등이 가시화됐던 만큼 윤 당선인과의 협의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발표 후 1시간도 안 돼서 양측의 갈등만 부각이 됐습니다. 이창용 IMF 국장에 대해서 후보 지명을 임명을 했는데 저희 채널A에서 또 단독으로도 계속 알려드렸던 상황인 거죠. 이재명 기자 보시기에는 양측이 이 사안을 두고 저희가 보도로 이때까지 봤던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양쪽에 지금 다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청와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을 얘기했다. 이창용 국장과 또한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있죠. 네. 둘 중에 누가 더 나으냐. 그래서 이창용 국장이 낫다. 그래서 이창용 국장을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 결국 그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우린 발표한 거다라는 게 청와대 얘기인데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는 전혀 다르죠. 만났을 때 두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이창용 국장 어떠냐라고 해서 네.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다다. 이것이 어떻게 추천이고 이것이 어떻게 인사 협의냐 이런 이건 얘기입니다. 좀 행간상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비서실장 두 사람밖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창용 국장을 발표하기 10분 전 자기에게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이창용 국장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헛웃음을 지면서 우리는 협의한 적도 없고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10분 뒤에 청와대가 이창용 국장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선인의 의견을 들어서 발표한 거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을 의견을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글쎄요. 장제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문제는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들이 동의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린 수렴했다라고 발표했다면 그건 청와대가 좀 무리하게 인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이 사안 관련해서 바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통화하셨어요? 이철희 수석님과?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네, 전화 와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선인의 반응이 좀 있어요? 웃으시죠. 장제원 의원님이 무슨 추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결심도 안 받는데 무슨 추천을 합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창용 후보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지금 떠나서 뭔가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런 모습이 당선인 측에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 청와대에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요. 국민들 좀 생각해서 양측이 좀 자제하고 서로 간에 상황을 좀 이해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오래되면 네. 결국에는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이고 우리나라 지금 새 대통령 맞아서 새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데 자꾸 걸림돌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 대통령과 같이 일할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섭섭할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5월 9일까지 법적으로 인사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철학을 이해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뭐 일부의 자리 같은 경우는 알박기 하는 식으로 인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다른 것 부딪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양측 다 진실 공방으로 빠져 들어가곤 있습니다만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얘기가 맞다면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빙자한 일종의 고의성 발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협의라는 과정을 좀 거쳐서 대통령께서 해줄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주시는 넓은 아량을 좀 보여주는 게 옳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장제원 비서실장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약간 청와대의 고의성이 담긴 그런 의도가 있는 이 진실 공방, 국면, 프레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는 전혀 다른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협의가 있었는데 과연 그 협의의 수준이 협의의 수준을 놓고서 이제 양쪽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사권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 쪽에서는 이 임기를 최대한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도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새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 출범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면서도 윤석열 행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주변 그리고 당선자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언론에다 대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물밑에서 더 자주 만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제 참모들이 조금 더 원만하게 이 문제들이 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거든요. 임명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네. 임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연임까지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하는 인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중앙은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지 정치적 조건 이런 걸 가지고서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이 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조금 이제 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요. 저도 뭐 정치부 출입 기자 적지 않은 기간 했다고 뭐 보는데 이렇게 막 물밑 회동에서 좀 많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뭐 아예 공개적으로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런 으름장은 조금 그러니까, 보기가 국민으로서는 좀 보기가 그러니까-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사실은 잘 끼워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였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 이전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집무실 하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군령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진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지 최고 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해야지 부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에 대고 발표하고 용산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5월 9일까지 임기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을 인수위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5월 9일까지 계속되면은 이게 국민들이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 하나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지명한 이창용 국장 같은 경우에요. 이 이명박 전 정부 인수위원을 거친 인물입니다. 지금 보면 뭐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경제 금융 전문가로 뭐 글로벌 인맥도 탄탄하고 어느 보도에 보니까 190cm의 장신으로 농구광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2010년 김중수 총재 이후에 외부 출신 총재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뭐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신 거죠? 인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민감성이 하나 있는 거고 이창용 지명자 하면 뭐 국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다음에 해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아서 당연히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절차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은행 총재로 누가 적당하냐의 문제 이후에 지금 감사위원도 남아있죠. 선관위원도 남아있는 과정에 만약에 장재원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 어때라고 정도의 의견 타진 이후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발표가 됐다면 향후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마치 협의 내지는 합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선인 측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서 뭐 전화 통화로 뭐 물어봤다, 묻는 과정을 거쳤다라고는 했지만은 이게 진짜 뭐 한국은행 총재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같이 동의하는 건지 뭐 보고가 돼서 안에서 논의가 됐던 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정이 전혀 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불편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인수위 관계자가 뭐 인수위가 다른 분 추천했으면 그럼 그분으로 바꿔주실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소통의 방식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